자, 시작합시다. 정신들 차리고. 잠이 안 깨는 사람 가서 물 마시고 좀 오세요. 물 마시고 와요. 졸리면. 아니면 텀블러에 있는 물을 좀 마시든가. 네. 이렇게 머리를 쓰고 피곤할 때는 당분 섭취와 수분 섭취가 필수입니다. 필수. 빨리 갔다 와. 물 마실 사람 얼른 다녀오세요. 잠 좀 깨고. 넌 다 잤어? 푹 잤어? 네. 정신들 차리시고. 아이고. 오늘은 종례를 누가 해줘요? 화요일날 종례를 어떤 선생님이 해? 안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누군지 몰라? 아, 부원장 선생님이 하셔? 직접 하시는구나. 화요일날 담임 선생님이 안 나오시죠? 네. 딴 데 또 수업이 있어서. 자, 이제 봅시다. 우리가 봐야 할 건, 이제 정적분이에요. 정적분. 네, 아까 부정적분까지 봤어요. 그죠? 부정적분까지 마무리를 했고, 이제 정적분을 할 차례입니다. 아까는 부정이었어요. 부정. 정해지지 않은 적분이라는 뜻입니다. 정적분이라는 건 뭐냐? 뭔가 정해졌다는 소리예요. 저게 바를 정자가 아니라 정할 정자입니다. 정할 정. 그래서 뭔가를 정했는데 뭐가 정해진 거냐? 이겁니다. 자, 이제 정적분의 정이랑 부정적분이랑 약간의 괴리가 느껴질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계산하는 데서 조금 하는 게 나와. 그치만 지금 미적분 1에서는 그 의문을 해결할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간단한 식을 하나를 놓고 이렇게 계산하면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것만 볼 거예요. 알겠지? 자, 정적분이라는 건 뭐냐면 기호로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fx의 한 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해요. 근데 한 부정적분을 근데 이 부정적분에는 적분 상수가 안 들어가요. 여기서는. 그래서 먼저 설정을 해놔야 되는 건 인테그랄 fx dx를 했을 때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다 라고 이렇게 보면 얘를 계산했을 때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 이렇게 나타냅니다. 저걸 정적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말로 하게 되면 A에서 B까지 fx의 정적분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라지 f b 마이너스 라지 f a라고 이렇게 쓴다. 됐습니까? 적분해서 b라는 값을 집어넣고 a라는 값을 집어넣고 둘을 빼는 거예요.
계산이 어렵지는 않죠. 근데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자, 여기가 A예요. 여기가 B입니다. 이게 A고 여기가 B야. 얘가 Y는 fx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A에서부터 B까지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저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약간의 괴리가 오죠. 왜 저렇게 계산하지? 명확하게 증명할 방법은 지금은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가 안 돼. 그래서 일단은 이 넓이를 구하려면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구나 정도만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식을 하나 골라놓고 거기서 볼 겁니다. 식을 하나 골라놓고, 자, 아까 선생님 처음에 부정적분 하기 전에 적분이라는 걸 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모양이 일정하지 않을 때 그 넓이를 네모로 바꿔서 잘게 쪼갠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잘게 쪼개서 그 네모들의 총합을 본다 그랬어. 그치? 자, 여기서도 y는 x제곱이라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1부터 2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볼 겁니다. 됐죠? 자, 먼저 요령은 2에서 1까지 이렇게 밑변이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자. 요렇게 네모칸을 하면 오차가 요렇게 파란 부분에 오차가 생겨요. 그치? 얘를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 쪼개보면 반으로 쪼갠 걸 갖고 사각형을 만들어 보면 요만큼의 오차가 빠져요. 그럼 쪼개면 쪼갤수록 오차의 범위는 더 줄어들겠지. 그쵸? 그래서 이걸 이제 아이디어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n등분을 합니다. n등분을 해요. 됐죠? n등분을 하고 한 변의 길이, 밑변 하나의 길이는 n등분 했으니까 n분의 1이 나와요. 맞아요? 전체 길이가 1이고 그걸 n등분 했으니까 n분의 1이라는 길이가 나오고, 높이에 해당되는 건 함수값을 이용을 할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얘가 fx예요. 제일 첫 번째 칸의 넓이를 구해볼 거야. 첫 번째 칸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1 플러스 n분의 1. 됐죠? 이게 첫 번째 칸이야. 두 번째 칸은 잘 보세요. 여기서 n분의 1만큼 간 거에 함수값을 높이로 했잖아. 그럼 두 번째 칸은 n분의 2만큼 가야 높이가 생성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칸은 n분의 1 곱하기 f의 1 플러스 n분의 2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함수값을 높이로 책정을 한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칸은 n분의 1 곱하기 f의 1 플러스 n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잘 이해하고 있지? 마지막은 n번째 칸일 거 아니야? n번째 칸에는 n분의 1 곱하기 f의 1 플러스 n분의 n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걸 이제 시그마를 써서 좀 바꿀 거예요. 시그마를 써서 바꾸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n분의 1 곱하기 f의 1 플러스 n분의 k.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볼 거야. 계산을 할 건데, 자, 여기 있는 x 대신에 1 플러스 n분의 k를 갖다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n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n분의 k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 시그마 공식 외웠던 거 기억나요? 그걸 좀 쓸 겁니다. 얘를 전개를 해요. 요걸 전개를 해보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n분의 1에다가 1 플러스 n분의 2k 플러스 n제곱분의 k제곱. 자, 여기서 놀랄 건 없는 게 n은 단순히 상수예요. 밖으로 빼내고 k제곱, k 요거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해되는 거 맞지? 자, 그런 다음에 얘네만 신경 써서 계산을 해볼 건데 어차피 n분의 1이고 자, 요 1이라는 애가 n번 어쨌든 등장하잖아요. 그럼 앞에는 n이 될 거고 플러스 얘는 n분의 2 곱하기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그죠? 더하기 n제곱분의 1 곱하기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계산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n분의 1을 갖다 집어넣어 보면 1 플러스 약분되고 n제곱분의 전개를 할까? 하자. 요렇게 될 거고 더하기 n 6n 세제곱 6n 세제곱분의 자 여기서 전개를 할 건데 최고차항만 뽑아내고 나머지는 그냥 물결로 표시를 할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쓸모가 없거든. 2차항하고 1차항은. 그래서 여기는 2n 세제곱 플러스 뭐뭐뭐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근데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n등분을 하는데 이 등분을 무수히 많이 쪼갠다고 했어요. 그쵸? 그럼 n의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이 쪼개지는 거 아니야? 2칸보다는 10칸이 많을 거고 10칸보다는 100칸이 오차 범위가 줄어듭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립니다. 무한대로. 이걸 무한대로 보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제곱분의 n제곱 플러스 n 더하기 6n 세제곱분의 2n 세제곱 플러스 뭐뭐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1 더하기 3분의 1 나옵니다. 맞아요? 그럼 얘가 3분의 7이 나오겠지. 그럼 이 공식대로라면 이 공식대로 했을 때 3분의 7이 나오는지를 볼 거예요. 얘를 이렇게 수기로 일일이 하나씩 계산을 하니까 나오기는 나와. 근데 공식에 적용했을 때도 저렇게 넓이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시작점과 끝점입니다. 됐어요? 시작점과 끝점 x제곱 dx 이렇게 되면 자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적분을 해요. 3분의 1 x 세제곱이고 윗끝이 2 아래끝이 1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잘 봐. 저 숫자 b는 여기에서 b는 위에 있기 때문에 윗끝 이라는 말을 쓰고 얘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래끝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시작점과 끝나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어디 갔어? 2를 집어넣은 거에서 1 집어넣은 걸 빼는 거야. 알겠습니까? 2 집어넣어봐. 3분의 8 나오죠? 1 넣어봐. 3분의 1 나오죠? 3분의 7 해서 결국엔 얘랑 똑같아집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똑같아지는지는 나중에 미적분 2를 배우면 나와요. 거기서도 어느 정도는 아마 몇몇은 이해를 하고 몇몇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걸 보더라도.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얘가 나온 건 이걸 계산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결국은. 이걸 계산을 하면 저렇게 되더라라는 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 의미를 잘 파악하시면 돼요. 아, 요렇게 생긴 애 넓이는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알겠죠? 이걸 왜 계산을 했을 때 적분이라는 걸 해서 넓이가 나오지? 라는 걸 하기 시작하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단순하게 보자 이거야. 우리가 식에 보면 문제를 풀다 보면 x 곱하기 x, fx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쵸? x 곱하기 fx든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의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로. 결국엔 마지막에 넓이를 구하려고 그런 모양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식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거 아니고 여기 있다. 요거에다가 앞에 리미트를 붙인 게 식을 변환을 하면 얘가 돼요. 그 변환하는 과정은 역시나 안타깝지만 미적분 2에 나와요. 여기서는 해봐야 크게 소용이 없습니다. 사용을 안 해요. 미적분 1에서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아 그냥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정도만 그런 게 있구나 넘기시면 되고 계산은 이렇게 계산하면 요 넓이가 이렇게 약간은 요상하게 생긴 신발 모양처럼 생긴 제가 넓이가 나오는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선생님이 높이를 뭐로 계산했었냐면 함수값으로 계산했어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약간의 의문이 드는 건 함수값이 음수면 넓이라는 개념으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얘가 밑에 있었어. 그럼 넓이는 똑같겠지만 그걸 함수값이라고 이렇게 갖다 다 적용을 해버리면 결과는 음수가 나오겠죠. 그치?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높이를 다 했는데 그 높이를 함수값으로 책정을 했어. 그럼 음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정적분에서는 넓이라는 표현보다는 정적분 값이라는 말을 씁니다. 정적분 값. 됐어요? 음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양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는 뭐 그냥 양수니까 상관이 없는데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되나 한번 잠깐 봅시다.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는데 요 넓이를 S라고 할게요. 넓이면 양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수예요. 그럼 이때 정적분 값은 어떻게 되냐?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s가 돼서 나와요. 무슨 소리냐?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은 적분을 하면 음수가 나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위아래가 공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데. 그럼 그리기가 쉽지 않잖아.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A에서부터 여기 B까지 적분 안에는 어떻게 생기나 한번 보자. 자, 요 넓이를 S1이라고 하고요. 요 넓이를 S2라고 하자. A에서부터 B까지 fx, dx라고 해서 이렇게 적분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결국에는 S1에서 S2를 뺀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왜?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정적분의 정의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걸 정적분의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정적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학문상으로는 정적분이 가장 먼저 나와요. 미적분학을 통틀어서 우리가 캘큘러스라고 하는 학문이 있는데, 그 안에서 보면 이제 역사적인 그 순서를 보면 정적분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원래 그 전에 구분구적법이라고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 미적분 1 수준에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다룹니다. 여기서는 미적분 2로 넘어갔고, 어쨌든 정적분부터 시작을 해서 부정적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부정적분이 아니라 미안, 정적분이 나오고 미분이 나오고 부정적분이 나와요. 학문의 발달 순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순서는 다르지. 왜 이게 배우는 순서가 달라졌을까? 만들어진 시기가 달랐을 뿐이에요. 걔네들이. 단순히 만들어진 시기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보니까 시기가 달라진 거지. 학문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연결 고리들을 그대로 연결을 해봤을 때 순서는 미분, 부정적분, 정적분 순서가 맞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게 정적분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정적분, 연산, 성질. 자, 우리가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윗끝, 아랫끝이 같은 경우. 저 윗끝과 아랫끝이 같아. 근데 함수가 달라.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gx, dx 더하기든 빼기든 상관없어요. 얘는 A에서부터 B까지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요거랑 똑같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dx라는 건 x값의 변화량이에요. 아까 봤던 n분의 1에 해당되는 밑변의 길이 있죠? 그 밑변의 길이를 dx라고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적분 변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dx 말고 dy도 있나? 밑변의 길이를 x축으로 잡았으면 밑변의 길이를 세로축으로 잡는 건 안 될까요? 될까 안 될까? 됩니다.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다뤄요. 알겠지? 함수식을 바꿔서 볼지언정, 네, 그걸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으니까 뭐 크게 저거 할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요렇게 생겼구나 보면 돼요. 알겠지? 두 번째, 윗끝 아랫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A에서부터 B까지 C 곱하기 dx, 얘는 B-A 곱하기 C, 그냥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어요? 궁금하면 갖다 넣고 해보시면 돼요. 적분하면 CX 나오죠?
CX 나오고 CX에다가 X 대신에 B 넣으면 BC 나올 거고 A 넣으면 AC가 나올 거고 이해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두 번째, 함수가 같은 경우 똑같은 애들은 안 건드려요. 윗끝 아래끝을 건드리지 않죠. 얘는 함수가 같아. 그럼 함수를 건드릴까? 안 건드려요. 그래서 잘 보세요.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얘는 여기다가 인테그랄 B에서부터 C까지 fx, dx 함수가 둘이 똑같아. 그러면 구간을 잘 보세요. A에서부터 B, B에서부터 C 연결이 되죠. A에서부터 B까지 가고 B에서부터 C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적분한 거랑 여기까지 적분한 걸 더해. 그럼 한 번에 적분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돼요. 그쵸? 그래서 이런 애들은 계산을 하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C까지 fx, dx 이렇게 바뀝니다. 됐습니까? 이해됐죠? 그 다음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윗끝, 아래끝을 건드리는 거예요. 계속 위아래를 바꿔. 그럼 B에서부터 A까지 fx, dx 둘이 똑같냐? 아니요.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왜? 정적분의 정의를 보세요. 윗끝 빼기 아래끝이지. 그걸 여기다 갖다 적용을 해보면 요 전체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같은 값이 나와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산상의 이유 때문에 위아래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럼 그럴 때 마이너스만 하나 붙여주면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얘네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계산상의 이유로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애들인 것 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정적분의 연산의 성질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잘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정적분은 조금 길어요. 문제부터 풀고 할까? 자, 문제를 봅시다. 다음 거 나오기 전까지만 일단 풀고 다음 거 나오면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 3에서 3까지래요. 아래끝, 윗끝이 같습니다. 그럼 밑변의 길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죠? 그럼 넓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얼마 나와야 돼? 0이란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뒤에 거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얘는 적분해봐야겠네.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빼기는 따로따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자 계산하는 거예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먼저 2를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12 이렇게 될 거고요. 빼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어져요. 됐죠? 그래서 4 더하기 2 얼마 나와? 6이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막 되게 어렵진 않죠. 근데 말했다시피 얘네는 깊이 파고들수록 힘들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끄는 거예요.
이거를 그전에는 선생님도 다 하나씩 설명을 해줄까 해서 설명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역효과예요. 오히려 더 무지한 상태가 돼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냥 일단 계산에 필요한 것부터 아는 게 낫겠구나라는 생각에 이렇게 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문제 풀다가 좀 더 깊은 내용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설명을 들어도 늦지 않아요. 알겠죠? 자, 1에서 2까지 이렇게 생겼고, 얘도 1에서 2까지 이렇게 생겼어. 똑같아. 그죠? 그러면 합칠 건데, 얘는 dx고, 얘는 dt야. 문제가 좀 있다. 그치? 쟤는 x고, 얘는 t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나로 통일을 합니다. 얘 문자가 뭐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안에 어떤 애가 같은 문자를 갖고 있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얘를 좀 바꿔요. 2를 안쪽으로 곱해서 먼저 계산합니다. 1에서부터 2까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2x dx 이렇게 바꾸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얘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걸 다시 써봐요.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 dx 둘이 더하랍니다. 윗끝 아래끝이 같으니까 얘네들 더하면 x 세제곱 날라가고 x 제곱도 날라가고 3 2x 얘네 둘만 나와요. 이해돼요? 요걸 이제 적분하면 됩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계산하면 x 제곱 플러스 3x 1에서 2까지 2 넣으면 4 더하기 6 1 넣으면 1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물 마셔, 물. 졸리면 물 마시세요. 물 마시면 좀 잠이 달아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 마셔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좀 시원한 물 같은 거 먹는 게 좋아요. 몸 보호하겠답시고 뜨뜻한 물을 마시면 그냥 졸립니다. 찬 물을 마셔야 몸에 우리가 잠을 자잖아. 잠을 자면 모든 장기가 다 자야 돼요. 그래서 잘 때 뭘 먹는 게 안 좋다라는 건 너는 자는데 네 장기들은 소화를 시키고 있어요. 열심히. 그러고서 한참 있다가 늦게 자는 거야. 그럼 얘는 피곤하지. 그럼 소화도 잘 안 되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괜히 피곤합니다. 뭔가 잔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개운하지가 않아. 그럼 내가 어제 저녁에 뭘 먹었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헤비한 걸 먹을수록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졸려요. 다음날 일어나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잠을 자고 눈을 딱 뜨면 내 뇌는 깼지만 아직 장기들은 잠이 덜 깬 상태예요. 그때 찬물을 쭉 마시면 장기들도 같이 깹니다. 그러면서 잠이 달아나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찬물을 한 잔 벌컥벌컥 드링킹을 하십시오. 그러면 개운하게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생활 팁입니다. 자, 보자.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그리고 3에서 2까지 요게 뭔가 의심스럽다. 그죠?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는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윗끝 마이너스 아래끝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여기하고 보면 뭔가 의심스럽지 않아요? 쟤만 위아래를 바꿔주면 연결이 가능할 것 같아. 뭐 때문에? 무엇 때문이냐?
함수가, 여기 써있는 함수가 둘이 똑같이 생겼잖아. 연결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얘 위아래를 바꿉니다. 그럼 인테그랄 2에서 3까지로 바꾸면 앞에 마이너스가 뭘로 바뀌어?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치? 앞에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야. 어차피 함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dx 요걸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계산해보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3 넣으면 27 마이너스 9 빼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3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됐니? 얼마 나오니? 9 빼기 1 8 나오겠네요. 됐죠? 자, 이건 문제 보면서 설명해 줄게요. fx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딘가를 기준으로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 됐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래요. 식이 둘로 갈라져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적분이 될까 하는 거야. 되겠어요? 한 번에 계산이? 안 돼요. 갈라지는 지점 찾아서 여기까지 한번 하고 여기를 다시 한 번 더 해줘야 결과물이 나옵니다. 결론은 0에서 3까지잖아. 0에서 1까지는 요걸 계산해야 되고 1에서부터 3까지는 요걸 계산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나눠져 있으면 나눠져 있는 대로 구간을 둘로 갈라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dx 이렇게 되는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 더하기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4x 마이너스 2 dx 이렇게 둘을 계산해서 더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나눠놓고 더하는 거야. 둘로. 그러면 계산 3분의 1 x 세제곱 x 제곱 x 0에서 1까지고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2x 1에서 3까지 0 넣으면 어차피 0이니까 1만 넣어보면 돼요. 3분의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3 넣으면 18 마이너스 6 빼기 2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지? 네, 그래서 3분의 1 더하기 얼마야? 12 12 더하기 3분의 1 2번이겠네요. 2번 그죠? 수능 기출이에요. 수능 기출. 수능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나 한번 봅시다. 그냥 안 내요. 네. 요거 정도면 한 9번 정도의 난이도쯤 될 겁니다. 9번이 보통 미적분이 나와요. 9번 문제가. 막 되게 어렵진 않은데 풀 수는 있는데 그래도 4점인 그런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얘도 보면 대표 문제라고 써 있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그쵸?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누구냐?
절대값 x-3이 문제예요. 맞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x가 3보다 크면 그냥 나오겠지. 그럼 x가 3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죠. 기준이 3이야. 맞아요? 그 외에 다른 기준이 있을까? 없잖아. 그럼 3을 기준으로만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1에서 3까지는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하나 달고 나와서 결국엔 3dx 이렇게 나와요. 맞습니까? 3보다 클 때 3에서 4까지는 그냥 나와. 그래서 2x-3 dx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얘는 6, 3이니까 가로 길이가 2잖아. 1에서 3까지면 높이는 3이에요. 그래서 6이 나오는 거고 여기는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3에서 4까지 이렇게 돼 있어. 얘를 계산해 보니까 16 마이너스 12 빼기 9 마이너스 9. 아, 0이네. 얘 얼마? 4. 둘이 더하면 10 이렇게 나오겠죠. 어려워요? 이제 하나둘씩 저렇게 나눠버릇 해야 돼요. 나누는 게 꽤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서 fx가 하나로 써있긴 하지만 식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거는 잘 기억하십시오. 알겠죠? 자, 이로써 우리는 수능 문제를 또 하나 풀 수 있게 된 겁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요. 다 그렇게 가는 거야.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더하기 1에서 3까지. 자, 올게 왔습니다. 자, 이거죠? 이거 일단 꺼내놓자. 잠깐 여기다 두고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자, 개념 설명을 먼저 하고 볼게요. 네. 글씨 왜 이래? 자, 원래는 우함수, 기함수, 주기함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주기함수는 문제에 등장하면 그때 가서 볼 거예요. 먼저 우함수라고 하면 잘 봐. 우함수가 뭐라 그랬어요? Y축 대칭이라고 했어요. 그치? 다항식에서만 가지고 우리가 본다고 했습니다. 그죠? 다항식에서만. 그럼 다항식이 우함수이려면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차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차수가 다 어떻게 돼요? 짝수지 혹은 상수항만 나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함수라고 하면 자, 지난번에 봤던 거 마저 볼게요. 얘랑 같다는 거고 또 하나 짝수, 차수. 그죠?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Y축 대칭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걸 식으로 봤을 때, 계산상에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성립한다라는 것 뿐입니다. 알겠죠? 바꿔서 기함수는 가장 큰 특징은 뭐겠어요? 원점 대칭이라는 거. 원점 대칭인 게 제일 큰 특징이야.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요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얘는 홀수, 차수만 가지고
만들어진 게 원점 대칭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런 요령이 생겨요. 어떤 요령이 생기냐?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다. 얘를 둘로 나눠 놓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인테그랄 2x 홀수 차수와 짝수 차수로 나눠서 보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도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선생님 말은. 나중에 가서 요걸 계산을 잘 해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얘네를 가지고 지금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그래프를 봐보세요. 우함수의 그래프. 대표적인 우함수 뭐 있어요? 뭐 y는 x제곱 같은 애가 있겠죠. 아니면 뭐 4차식이 나오든가. 대단한 건 없습니다. 자, 이거를 적분을 하는데, 자, 여기 마이너스 a에서부터 이쪽 어딘가에 a까지 적분을 할 거야. 그럼 뭐가 나와야 되냐? 요렇게 생긴 요 모양의 넓이와 또 하나 요렇게 생긴 요 모양의 넓이를 합쳐야 됩니다. 근데 y축 대칭이라며 그럼 왼쪽 거하고 오른쪽 y축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넓이가 어때요? 같겠죠. 그러면 요령을 생각해야지. 한쪽만 구해서 2배를 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계산할 때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해요. 0에서 a까지 fx, dx 얘를 2배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별거 없죠? 네. 기함수도 있는데 걔는 더 별거 없어요. 기함수 가장 대표적인 거는 물론 y는 x도 있습니다만 우린 좀 있어 보이게 x 세제곱을 갖다 쓸 겁니다. 됐죠? 요렇게 x 세제곱을 갖다 썼어. 뭐 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얘를 fx라고 봅시다. 자, 이쪽 마이너스 a에서부터 이쪽 a까지 적분을 할 거면 봐봐. 왼쪽에 생긴 요 넓이랑 오른쪽에 생긴 요 넓이랑 어때요? 똑같지. 그런데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야. 합치면 얼마 나와요? 0이 나오죠. 그럼 얘는 더 간단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그냥 0이에요. 자, 잡아.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적분을 하면 홀수 차수는 다 지워버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결론이 그래요. 홀수 차수는 다 지워버리고 짝수 차수는 반 잘라서 2배를 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구나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거 또 멈췄다. 왜 자꾸 59초에서 멈추는 거지? 종이 쳤어야 되는데 안 쳤어요. 무슨 일이야? 자, 어찌됐든 요 뒤에 내용은 좀 쉬었다가 마저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함수, 기함수를 적분을 하게 되면 우함수는 반 잘라서 2배, 기함수는 그냥 0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얘도 내용상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우함수를 어떻게 표현하고 기함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문제에서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자, 첫 번째 단순히 그냥 식으로 주기도 하고요. 두 번째 말로 그냥 줍니다. 이건 Y축 대칭입니다. X축, 원점 대칭입니다. 이렇게 줘요. 그게 아니고서는 그냥 식으로 아까 표현한 거 fx는 f-x를 만족할 때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각각 뭘 뜻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계산하기에 용이하다. 그럼 걔를 응용한 걸 잠깐 볼게요. 응용을 해, 응용.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요런 애가 있어. 요런 애가 있는데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요렇게 적분하래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dx. 그래프를 잠깐 살펴보잖아요. 얘 축이 어디예요? 1이죠. 1을 기준으로 이렇게 있고 가운데가 1이고 꼭지점의 좌표는 2예요. 2. 이해됩니까? 0에서부터 3까지면 2까지면 왼쪽으로 1만큼 오른쪽으로 1만큼 간 거잖아. 그럼 잘 생각해보면 0에서 1까지만 계산해 놓고 2배를 하면 나옵니다. 이해됩니까? 그런 응용을 뜻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은. 그래서 무작정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면 훨씬 엄청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문제를 좀 봅시다. 자, 주원아? 일어났어. 네, 봅시다. 자,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그 다음 1에서 3까지 안에 들어있는 함수는 똑같아요. 그러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2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d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2x 세제곱 마이너스 x dx 하고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1 dx 이렇게 둘로 나누면 얘는 뭐야? 기함수죠. 기함수.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적분하면 얼마야? 0이에요. 0. 됐습니까? 얘는 0에서 3까지 x 적분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3 나오고 그걸 2배를 하면 그냥 6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다음. 뭐야, 합 시간에 있었어? 지금 온 거야? 어디 갔다 왔어? 저 안경이 부러져서. 아이고, 누가 때렸어? 누구야? 어떤 새끼야? 주기 함수가 있고요. 대칭인 함수가 있어요. 원점 대칭이나 y축 대칭 말고. 됐어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가끔 이걸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분을 좀 지어볼까 합니다. 주기 함수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
fx 플러스 p는 fx. 이게 뭔 소리냐면 x만큼 간 거랑 거기서 p만큼 더 진행을 하면 함수값은 똑같다라는 게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요거 같은 거는 뭐냐? f의 p 플러스 x, f의 p 마이너스 x. 자, 얘는 p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x만큼 가나 오른쪽으로 x만큼 가나 결과값은 똑같다. 그 말은 얘는 x는 p의 대칭이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얘네가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좀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다르게 표현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되냐? 예를 들면 fx는 f2p-x 이렇게 표현됩니다. 전혀 다른 것 같죠? 그치? 근데 잘 보면 얘하고 중점을 보십시오. 들어간 값의 중점 P죠? 그럼 얘도 P에 대해서 대칭이란 얘기예요. 항상 더해서 반 나누면 X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더해서 반을 나누면 무조건 P가 나와. 그럼 얘가 무조건 중점이란 얘기잖아. 그러면 말 그대로 저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퍼진 게 똑같이 생겼다는 소리예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일단 알아둬도 50% 이상은 풀어요.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뭐냐? 얘는 중점이랄 게 딱히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얘는 중점이 어떤 상수가 나오게 돼요. 그걸 구분하십시오. 알겠죠? 잘 모르겠다. 그럼 중점을 찾아봐. 중점을. 찾았을 때 어떤 숫자가 나오면 걔는 대칭인 거고 찾았는데 뭔가 숫자가 아니라 x에 관한 식으로 막 나온다. 그럼 그거는 그냥 주기 함수를 뜻하는 거다. 이렇게 구분하면 편할 겁니다. 됐죠? 쟤를 봐봐. 중점이 없어요. 중점이 없어. 주기가 얼마인지는 그냥 그때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잘 보세요. 중점이 없기 때문에 얘는 주기 함수야. x라는 지점이 있고 3만큼 가면 똑같아. 그럼 요렇게 계속 똑같은 애가 나오는 거지. 맞아요? 그럼 얼마마다 한 번씩 반복된다는 얘기야? 3마다 한 번씩 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다시 얘기해서 주기가 3이다. 됐죠? 주기가 3인 걸 보통 저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근데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2가 나왔답니다. 적분을 했더니. 그럼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1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어딘가 2가 있겠죠? 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때는 그냥 적당히 비슷하게 그려요. 요렇게. 대신에 얘를 떼서 옆에다 붙이면 이어질 수 있게끔만 그리시면 됩니다. 됐죠?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적분한 거라고 하면 요 부분이야. 이 넓이가 2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해됐죠? 마이너스 1에서 8까지 적분하래요. 얘를 이어 붙여야겠다. 하나를 더 이어 붙였어. 그럼 여기 끝에 좌표는 얼마가 될까요? 간격이 얼마야? 3이죠. 얘도 간격이 3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5가 나오는 거고. 아직 멀었다. 한 번 더 가자. 한 번 더 가면 이 끝에가 뭐가 나와? 8이 나오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8까지 적분하면 이렇게 생긴 애가 총 3개니까 6이 나온다. 그죠? 끝난 거예요. 그렇게 찾는 겁니다. 됐어요? 주기함수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삼각함수 할 때 하기 때문에 크게 안 다뤄요. 여기서도.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경험치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 유형이에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렇게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열심히 고민도 해보고 자, 유형별로 이제 문제풀이에 특화된 기술들이 나옵니다. 네. 얘를 잘 기억하세요. 0에서 1까지 fx를 적분을 하면 얼마가 나올지는 몰라서 a라고 뒀습니다. 됐죠? 그래서 자, fx라는 건 다시 써보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a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래놓고 요령은 여기 있는 a랑 얘를 똑같이 만들어줘요.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되겠죠? 네, 0부터 1까지 적분을 합니다. 얘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a 됐죠? 좌변이 뭐가 나와요? 여기 좌변 치환을 한 거 아니야? 그죠? 얘도 a가 나와야지. 그죠? 얘가 a가 나오고 요걸 이제 적분을 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ax 이렇게 돼서 0에서 1까지다. 1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1만 집어넣으면 돼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a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2a 마이너스 1이 a래. a는 얼마예요? 1이겠지. 0에서 1까지 적분하는 1이야. 그럼 fx가 그대로 나오죠. 됐죠? 2 넣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얘들아, 정신줄을 좀 차려보세요. 자, 요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또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구간에 변수가 들어가는 경우 구간에 변수가 들어갈 때라고 해서 뭐냐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ft dt 요걸 뜻하는 거예요. 요걸 좀 디테일하게 봅시다. 얘를 적분을 막상 계산을 해보면 라지 fx 해놓고 a에서부터 x까지야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럼 계산한 결과는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 요렇게 됩니다. 맞아요? 이거의 양변을 미분을 한번 해봅니다. 자, 라지 ft죠. 자, 이걸 미분을 할 건데 뭐에 관해서 미분을 하냐? 뭐에 대해서 미분하냐면 x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여기 우변에 있는 애를 미분하자. 뭐 나와요? 요거는 상수죠. 라지 fa는 상수예요. 숫자예요. 미분하면 0이 돼서 없어집니다. 결론은 얘만 미분해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그냥 fx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좌변이 뭐가 되는 거냐면 dx분의 d의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요령을 익히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x 플러스 h 이런 형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여기 있는 t랑 여기 있는 x 둘이 같아지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문자가 같아지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문제입니다. 알겠죠? 못 구해요. 저건 대학 가서도 못 구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애는 생각해보면 라지 ft에 x에서 x 플러스 h까지야. 그럼 라지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라지 f x. 근데 얘는 그래 봐야 미분해봐야 크게 변할 게 없어요. 얘를 미분하게 되면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얘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아, 그냥 부정적분 해서 윗끝 대입한 거에서 아래끝 대입한 걸 빼면 되는구나 말고는 응용한 게 없습니다. 그죠? 그대로 하란 얘기예요. 변수가 들어가 있으면 그 변수를 그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괜찮아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 A에서부터 X까지 X-T, FT, DT. 이걸 미분할 때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나와요. 선생님 아까 X랑 여기랑 다르다며. 얘는 달라. DT랑만 같지 않으면 돼요. 여기 X가 있으면 여기 이게 적분 변수라고 했죠? 그치? 적분 변수 외에는 다 뭐라 그랬어요? T라고 써 있는 거 외에는 다 상수 취급을 하라 그랬죠? 그치? 얘를 전개를 해서 찢어 놓을 겁니다. X, FT, DT 마이너스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T, FT, DT 여기까지 됐어요? 야! 정신 차려봐. 여기까지 됐어요? 얘 상수니까 밖으로 뺄 수 있다. 그죠? 상수 취급하라며. T 말고는. 그치? 그래서 X를 밖으로 뺍니다. X의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를 편의상 GT라고 표현을 할게요. 됐죠? 편의상 GT라고 보면 A에서 X까지 GT, DT 이걸 적분을 하고 다시 미분을 해볼 겁니다. 자, 얘는 X 곱하기 그냥 괄호 열고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 a 요렇게 될 거고 그치? 뒤에는 마이너스 g x 마이너스 g a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어떻게 됐는지? 지금 내가 쓰는 거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어떻게 쓰는지 보고 그걸 그대로 따라 해보면서 이해를 하란 얘기입니다. 이해를. 알겠죠? 왜 그렇게 되는지. 무작정 외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양변을 미분을 해볼 거예요. 미분을. 얘를 갖고 양변을 미분을 해보면 여기다 미분을 했을 때는 식이야 뭐 그냥 앞에 dx분의 d만 붙이면 돼요. 자, 이번엔 얘를 미분할 건데 잘 보세요. 자, 정신 차려봐. 얘들아. 곱의 미분이에요. 됐죠? 곱의 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에 뒤에 거 미분. 얘는 상수로 없어질 거 아니야. 그죠?
요렇게 됐어요. 이제 얘네 미분합니다. 마이너스 gx.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gx가 뭐였냐면 여기 보면 x 곱하기 fx를 gx라고 한 거예요. 그치? 그럼 얘가 x, fx 요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얘하고 얘하고 없어져요. 이건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fx, dx 하고 나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생기는 미분하면 얘가 된다는 소리예요.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자,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있는 부분 있어요? x는 변수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상수로 취급되기 때문에 앞으로 빠져나와 있는 거고, 얘네를 적분한 결과가 x로 만들어진 함수인 것 뿐이에요.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연습을 해봐야 돼요. 이거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 해보셔야 돼요. 알겠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보고 다 외울 수가 없어요. 물론 몇 개는 하다 보면 외워지지만 다 그렇진 않단 얘기예요. 자, 그럼 얘도 x에 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얘가 안에 있는 애가 그대로 빠져나와요.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전에 뭘 하냐? 여기 있는 식에서 x에다가 1을 대입해 봅니다. x에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부터 1까지지. 그럼 가운데 식이 뭐가 있든지 간에 무조건 얼마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요. 윗끝 아래끝이 같으면 밑변의 길이는 없는 애가 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0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1 대입하면 0 나와. 1 넣어봤더니 0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럼 a는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다시 씁니다. 자, 인테그랄 1에서 x까지 tft dt는 2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4. x에 1 넣어서 0 되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2라 그랬고요. 저렇게 나왔습니다.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x, fx 요렇게 될 거고, 얘는 얼마야? 6x 제곱 플러스 4x 요렇게 돼서 fx가 하나 나옵니다. 6x 플러스 4하고 이렇게 나와요. 이해됐습니까? 자, 정신 차리고. 다들 정신 차리시고. 네, 그래서 계산하면 16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자, 아까 우려하던 게 나왔습니다. 찾던 거예요. x에다 1 대입하면 뭐 나와야 된다고? 중간식이 어찌됐든 상관이 없어요. 윗끝 아래끝이 같으면 무조건 0이기 때문에 x에다 1 대입하면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우변에도 x에다 1 대입하면 0이야. 그래서 a 값은 3이 나오는 거예요. 됐니? a는 3이고, 그럼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x-t ft dt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죠? 얘를 전개를 해서 미분을 해볼 거야. 자, 전개해보면
x 곱하기 1에서 x까지 ft dt 빼기 인테그랄 1에서 x까지 tft dt. 얘 미분해 보세요. 곱의 미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의 뒤에 거 미분. 요거 이해됐어요?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아까랑 내용은 비슷해요.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x fx. 안에 거 그대로 살려서 나오면 됩니다. 됐어요? 없어져서 미분한 게 이거고, 우변을 미분했더니 6x제곱 마이너스 6x 요렇게 돼요. 1에서 x까지 적분한 게 이거란 얘기야. 그럼 한 번 더 미분을 합니다.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fx는 12x 마이너스 6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니? 자, 그렇기는 한데 여기서 구하는 건 1에서 a까지 fx dx래요. a가 3이라며. 그럼 여기다 3 넣어야지. 그죠? 여기다 x에다 3 넣었으면 여기도 x에다 3을 넣어야지. 그래서 6, 9, 54 마이너스 18 그래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신을 좀 차려봅시다. 바짝 차려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어려워요. 0에서부터 x까지 뭐뭐의 d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x에다 뭘 대입해 보냐면 0부터 대입을 해봅니다. f0은 0이야. 됐죠? 그리고 양변을 미분을 해봐요. f'x는 우변 미분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2일 때 극값을 갖습니다. 그래프를 대충 보니까 이런 형태로 생겼고 여기가 마이너스 2, 1. 1이고 여기가 2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을 봐야 되는데 얘를 적분해보면 fx라는 애는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가 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f0은 0이라 그랬죠? 0이야. 쟤는 없는 거야. 얘는 없어.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극대 2 대입하면 극소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끝이 없니? 이거 유형 몇 번이니? 721번이 12번이에요? 네, 한 2문제 남았나 봐요. 내가 기억하기로 14문제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맞지? 네. 요거 하고 2문제 남았어. 자, 0하고 5에서 정의된 함수. 아까랑 똑같은 거네. 똑같은 거야. 1 넣으면 뭐 나와? 0 나와. F1은 0이야. 미분해 봅니다. F'X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야.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6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야. 근데 내가 사용하는 건 0에서부터 5까지만 사용을 합니다. 그죠?
여기 어딘가 0이 있을 거고 여기 어딘가 5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건 0, 2, 5. 그래서 F0, F2, F5.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됐죠? 네. 보자. 그럼 fx는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c인데 1 넣으면 0 나온답니다. 1 넣어봐. 8 플러스 3분의 1. 오우씨. 3분의 25?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3분의 25. 요거 이해됐어요? 여기다가 0을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5가 나오는 거고 2를 대입해보자. 아따 숫자 한번 정말 2 대입하면 얼마야? 3분의 8 빼기 2는 4 4, 4, 16 24 8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7 5 집어넣으면 3분의 125 마이너스 3분의 25 저기다 5 집어넣으면 25 곱하기 4에서 100 60 마이너스 40 100 이거 음수 나와요. 그죠? 최대값 3분의 7 나와야겠네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네. 자, 정신 차리고 이제 두 문제 남았어요. 두 문제. 두 문제만 좀 힘냅시다. fx에 대하여 라지 fx를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하면 라지 fx는 이차함수고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쟤는 적분한 게 아니라 1부터 x까지 적분을 한 게 그냥 이 식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봐봐. 얘가 아래로 생긴 이차함수인데 1하고 2에서 근을 가져요. 그치? 1하고 2에서 근을 갖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지만 x-1에 x-2라는 인수를 무조건 갖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x에다 1 넣으면 0이 나와.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 쓸모가 없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fx의 그래프가 3,6을 지난데 이걸 봤을 때는 f3은 6이다. 이렇게 돼요. 됐지? 다음 식을 바꿔서 봅니다. 인테그랄 1에서 x까지의 ft dt라고 하는 애가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생겼어요.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럼 fx는 이거 미분하면 a 곱하기 2x 마이너스 3 x에다 3 넣으면 6이 나온다요. 3 넣었더니 6이 나왔대. a는 얼마야? 2야. 그래서 fx는 2 곱하기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긴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그래프를 보고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다 5 집어넣으면 14가 나오나? 그랬던 것 같은데? 됐죠? 이해됐죠? 730번 0에서 x까지 이렇게 생겼다. 자, 이것도 x에 0을 대입해보면 f0은 0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됐고 요 식을 좀 바꿀 겁니다.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 프라임 x t구나 t f 프라임 t dt 얘는 ft 0에서 x까지 그럼 fx 마이너스 f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기다 갖다 넣어봐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마이너스 f0이야. 그럼 여기다가 조금만 더 갖다 붙이면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어요? 이거 뭐예요? f 프라임 0이에요. 맞습니까? 얘 봐봐. 얘가 쓸모가 있든 없든 일단 넣어봐요. 이건 습관처럼 넣으세요. 알겠죠? 얘를 미분해야겠다. 그래서 f 프라임 x를 구합니다. f 프라임 x는 6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미분하면 미분이란다. 0 넣으면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예요. 진도는 여기까지고 뭐라? 네. 다음 시간에 우리 뭔 요일이니? 목요일 날 테스트 보고 나서 질문을 좀 받을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정적분의 활용을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모든 진도가 끝이 나요. 다행히 진도는 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어 문법? 중국어 배우니? 근데 한자를 몰라? 알아요. 다행이네요. 네, 여러분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자를 좀 공부를 하세요. 알겠지? 자,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남은 시간 오늘 풀어준 거 다시 한번 쭉 풀어보세요. 가다. 풀어준 거 다시 풀어보시고 물 한번 질문하시죠.